저희 남은 과제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정역 공역이 이제 여유한인 상황에서 뭐 연속을 확인하는 걸 할 때 이제 여유한 이상은 이제 뭐 패집합을 유한집합, 그러니까 유한집합을 패집합으로 보시면 돼서 여기서 패를 역상한 게 패가 되는지를 확인할 때 여기 있는 유한을 역상해서 유한이 맞는지 뭐 그렇게 확인을 했었고, 가로 2번도 뭐 비슷하게 확인을 하시면 돼. 일단 뭐 가로 2번에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제 보기 중에는 이제 여유한과 역가산이 이제 정역 공역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일단 뭐 함수의 개형은 뭐 정수가 아닌 지점에서는 x로, 그리고 정수인 점에서는 다 0으로, 이 정도의 개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어떤 선들, 여기 이제 이렇게 정지점들마다 이렇게 점으로. 일단 F의 개형은 지금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되고, 일단 가번은 지금 아까 가로 1번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제 정역 공역이 다 여유한일 때 결국은 여기에서 유한을 꺼내와서 역상한 게 유한이 맞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패의 역상에 패가 맞는지랑 똑같고, 그리고 이제 공역에서 뭐 단점 집합 같은 걸 역상을 시켜보시면 되는데, 이제 역상을 시켰을 때 사실 여기 0을 역상을 시키면 지금 무한집합이 나오죠. 물론 전체가 아닌 무한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번 같은 경우는 이제 0을 역상시켜 보시면 이제 바로 확인이 되죠. 이제 0은 이제 물론 패집합이고 유한집합이면서 패집합이고, 역상을 시켜보면 이렇게 무한집합이 나오고, 무한집합이 전체가 아니면서 무한집합이 나왔으니까 이제 패집합이 아니고, 그래서 패의 역상이 패가 아니어서 이제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유한의 역상이 유한인가 이렇게 확인하시는 이제 가번 보기였고, 나번은 이제 둘 다 역가산이고, 이제 다번은 다번을 좀 먼저 볼게요. 다번은 공역이 여유한이고 이제 정역이 역가산인데, 여기 있는 패가 유한이고 여기 있는 패가 가산이어서 유한을 역상한 게 가산인가 그렇게 확인하시면 패의 역상인 패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집합, 뭐 단점집합 같은 거를 역상했을 때 가산이 맞는가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 역시 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0을 역상시키는 건데, 0을 역상시켜 보면 뭐 그게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산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역상시켜도 뭐 점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아예 안 나오던가. 그래서 최대 많이 나오는 게 0을 역상시킬 때고, 그때도 어차피 가산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점을 하나 꺼내와서 역상을 시켜보면 최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수고 가산계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아예 그냥 점이 하나 나오거나 뭐 공집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차피 그런 것도 가산이니까 어떤 점을 역상시켜도 이제 가산이. 그래서 어차피 이제 유한집합은 뭐 이렇게 n개를 갖고 있는 유한집합은 점 하나하나씩을 역상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뭐 n개를 모아도 똑같은 건데, 뭐 이 각각이 가산이면 그걸 뭐 몇 개 더 합해도 여전히 가산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점 하나씩마다도 가산이고 유한개를 역상한 것도 가산이 맞다. 그래서 유한집합을 역상했을 때 가산이 맞고 패를 역상시켰을 때 패가 맞다. 이제 다번은 연속함수가 맞다. 뭐 나번도 이제 거의 상황이 비슷해요. 둘 다 역가산이니까 그 패의 역상이 패냐를 확인하는 게 가산의 역상이 이제 가산인가 뭐 그걸 확인하는 거랑 개념적으로 지금 똑같은데, 어차피 뭐 유한집합을 역상시키는 거는 사실 뭐 다번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무한집합인 가산을 지금 역상시키는 형태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이런 형태를 이제 자연수 개수만큼에 대해서 이제 역상시키는 걸 확인을 해도 점을 하나하나씩 역상시키고서 이제 가산번을 합하는 거랑 같은 거, 어차피 이걸 역상시킨다라는 게 한 점씩 역상을 시키고 나서 이제 가산번 합집합시킨 거랑 똑같은데, 결국 하나하나씩 역상할 때마다 가산이어서 결국은 이 각각이 가산이고 합집합도 가산번을 해도 역시 가산이 맞다가 돼.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걸 역상을 시켜도 어차피 가산이고, 뭐 답번 내서 확인했듯이 뭐 이런 걸 역상시킨 것도 물론 가산이.
결국은 이제 공역에서 가산을 꺼내올 때마다 역상한 것도 가산이 맞다. 패를 역상할 때마다 패가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나번도 연속이 맞다. 예. 예, 뭐 다음 과제는 각각의 A알파가 이제 패집합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고, 뭐 그걸 다 합한 게 지금 X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가로 1번은 이 첨자집합이 지금 유한집합이다라는 거는 뭐 X가 적당한 A알파 유한계로 합해져 있는 형태다. 그 뭐 두 개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적당한 두 개의 A알파가 합쳐져서 이제 X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각각의 축소함수가 이제 연속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부침 정리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둘 다 패고, 네, 둘 다 패고, 뭐 유한계 다 패고, 이제 축소함수들마다 다 연속이 되면 이제 F가 연속이다. 예, 부침 정리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첨자집합이 이제 유한집합이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각각의 축소함수가 아무리 다 연속이어도 이제 F를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가로 2번에 대한 내용이. 뭐 예제 상황으로는 여기 A알파들은 이제 단점집합으로 이제 갖고 오시면 뭐 패집합 조건 다 만족하고 이제 축소함수 연속 조건을 다 만족하는데, 뭐 그냥 뭐 불연속 함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유리수하고 무리수에서 뭐 영일로 정의하면 이거 당연히 이제 불연속 함수인데, 여기 축소함수 같은 경우는 뭐 정의하기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축소함수 같은 경우는 뭐 얘랑 관계없이 그냥 축소함수는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기 단점 집합들을 A알파로 잡으면 F를 그냥 불연속 함수 아무거나 갖고 와도 이제 가로 2번은 이제 반례 상황들이 돼. 결국 이제 가로 1, 2번은 그냥 비교하는 상황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뭐 유한계인 첨자집합과 뭐 무한계인 첨자집합의 차이가 가로 1, 2번의 차이고, 유한계인 경우는 뭐 지난주 정리로 나왔던 그냥 부진 정리하고 그냥 똑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무한계의 상황으로 부진 정리를 쓰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주 또 정리랑도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각각의 A알파가 계집합이고 이제 축소를 시켰을 때마다 연속이 되면 F가 연속이다. 이게 계집합이었으면 무한계일 때도 이제 성립하는 게 지난주 정리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패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무한계의 축소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 다음 과제는 지금 이제 기저가 지금 주어져 있고 이제 위상동형이 지금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제인데, 이제 위상동형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점끼리도 대응이 하나씩 있고 계집합끼리도 이제 하나씩 대응이 있다. 이건 지금 기저가 주어져 있는데 기저들끼리도 하나씩의 대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기저원소가 지금 뭐 4개가 있는데, 그래서 기저원소 중에서 이제 세원소를 갖는 기저들이나 이제 단원소를 갖는 이제 기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점끼리도 대응이 있어야 되고 계집합끼리도 대응이 있어야 돼서 이 하나짜리하고 3개짜리가 대응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3개짜리들끼리 하나짜리들끼리 대응이 있어야 되고, 잠깐 여기를 그냥 끊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끼리 대응이 있어야 되고 이제 아래 있는 애들끼리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 관계를 좀 따져보기 전에, 그러니까 요 자체만 보면 뭐 이렇게 일자 대응도 가능하고 X자 대응도 가능하고 여기도 일자 대응도 가능하고 이제 X자 대응도 가능한데, 요 상황을 좀 보기 전에 여기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위상동형 사상은 함수로서는 이제 전단사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그럼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도 다 등호가 성립을 한다. 이제 그걸 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하고 나서 보내는 거랑 보내고 나서 교집합을 한 거 전단사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 등호를 쓰는 게 성립한다. 그래서 이 등호를 좀 이용해 보시면, 일단 교집합을 하게 되면
지금 ABC하고 CD, 그러니까 여기 기저운서 중에서 이제 세운서 기저들 두 개를 꺼내왔고 이제 교집합을 하게 되면 ABC하고 CD니까 겹치는 게 C밖에 없죠. C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놓고 나서 교집합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보내진 상황들은 일자로 대응할 수도 있고 이제 X자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자로 대응을 하든 X자로 대응을 하든 어차피 보내놓고 나서 교집합을 한다는 건 이 둘을 또 교집합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자로 대응을 했어도 얘네들을 교집합을 하는 거고, X자로 대응을 했어도 어차피 보내고 나서 교집합은 얘네들을 교집합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이쪽에서 교집합을 시킨 것이 보내지고 나면 이쪽을 교집합한 곳으로 간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내놓고 나서 교집합을 시킨 것도 결국은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교집합에 대한 등식 관계가 성립한다를 이용해 보면 C가 갈 곳이 C로 이제 결정이 나. 그래서 그냥 여기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것끼리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D도 D로 간다로 이제 결정이 나게 돼. 그래서 교집합 조건에 의하면 C가 갈 곳이 결정이 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D가 갈 곳도 이제 결정이 난다. 그래서 결국 C하고 D가 갈 곳이 이제 결정이 났으면 결국 D가 또 D로 가는 상황이면 여기 D가 있는 게 여기밖에 없고 결국은 D끼리도 이제 대응 관계가 있다는 상황에 의하면 얘하고 얘가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대응돼 버리고 나면 D가 D로 가는 거하고 말이 안 맞게 되죠. 이렇게 대응이 일어나게 되면 D가 D로 가는 상황하고 얘가 맞지가 않으니까 D가 D로 가는 상황에 의하면 D가 있는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그냥 이런 대응이 일어나야만 하고, 이런 대응이 일어났으면 남는 것도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대응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다 일자로 뻗은 대응 관계만 성립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원소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세보면 C나 D는 갈 곳이 완전히 결정이 났고, 근데 여기 CD가 CD로 가는데 C도 C로 가는 게 결정 났고 D가 D로 가는 것도 결정이 났으면 E가 E로 가는 것도 결정이 난 것. 그래서 뭐 C가 갈 곳이 결정이 났고 D가 갈 곳도 이제 결정이 났는데 E가 갈 곳도 결정이 났. 그럼 이제 CD는 갈 곳이 다 결정이 났고, 그럼 A, B만 남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의 대응 관계를 줄 때 A하고 B는 어떻게 대응을 줘도 관계가 없. 그래서 그냥 A, B하고 A, B는 어떻게 대응을 줘도 관계가 없어요. 뭐 A가 A로 가든 A가 B로 가든 관계가 없어서 이 두 점 집합들끼리 대응 주는 방법은 다 해당이 돼서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동영사상도 총 두 개다라고 하시면 되고, 뭐 지금 뭐 쓰이고 있는 부분에서 교집합에 대한 조건을 쓰는 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 그래서 얘네들을 교집합을 다 시키고 난 애하고 얘네들을 교집합을 다 시키고 난 애들이 대응이 있다. 그게 지금 요거인 것. 그래서 왼쪽에서 교집합을 시키고 난 애하고 오른쪽에서 교집합을 시키고 난 애들이 대응 관계가 있다. 요거를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과제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이제 공역은 이제 위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역에다 위상을 줘서 이 함수가 이제 연속이 되게끔 이제 정역에다가 위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필요한데, 일단 이산 이상을 주시면, 정역에다 이산 이상을 주시면 연속이 되는 게 당연히 성립해요. 그래서 연속이 되도록 이제 정역에다 위상을 주는 방법 중에는 물론 이산 이상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다음 과제에서 필요한 개념이, 물론 이산 이상을 주면 연속이 되는 건 맞지만 이제 가장 강하게 주는 거고, 이제 가장 약하게 주는 위상을 지금 다음 과제에서 필요로 하는데, 가장 약하게 주는 방법이 그냥 공역 쪽에 있는 계집합들을 역상시켜 놓고 나서 이게 정역에서의 계집합이다 라고 주는 게 가장 약하게 주는 위상. 우선은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여기서 계집합을 꺼내와서 역상시킨 것들을 다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모아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속이 되는 상황이고, 또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뭔가 더 빠져서 더 위상의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 빠진 애 때문에 연속이 성립 안 하겠죠. 여기서 뭔가 역상시킨 물건들 중에 다 있어야지 될 텐데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연속이 또 깨질 거니까 물론 약한 것도 성립하게 돼.
그래서 이제 가장 약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의역에 위상을 주는 방법은 공역에 있는 계집합들을 역상시켜서 다 모아놓고 나서 이렇게 위상을 주는 거다. 이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제가 뭐 정의역 공역과 이제 F의 대응 관계와 이제 G의 대응 관계가 주어져 있고, 이제 Y의 위상이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F도 연속이 되게 또 Y도 그러니까 G도 연속이 되게 둘 다 연속이 되게 하는 가장 약한 이상을 지금 찾아보는 게 지금 다음 과제인데, 우선 F가 연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역역에는 계집합들을 F 쪽으로 역상시킨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F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약한 이상이, 그리고 이제 역시 공역 쪽에 있는 애들을 역상시켜서 G로 역상을 시켜서 그걸 다 모아둔 게 G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약한 이상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게 그 F가 연속이 되게 하는 가장 약한 이상을 주는 거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이제 G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약한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워1이나 타워2가 지금 다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둘 다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타워1, 타워2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위상과 위상을 합한 게 일반적으로 위상이란 보장은 없고, 이제 위상과 위상을 합하면 최소한 부분기저의 상황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부분기저까지는 뭐 성립하는 걸로 보실 수 있고, 이 부분기저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시면, 그리고 생성한다라는 거는 얘네들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위상이어서 생성하고 나면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 되고, 그런 위상 중에서는 사이즈가 또 가장 작은 게 돼. 그래서 이제 둘 다 연속이 되게 하는 가장 약한 이상은 이 각각의 그 위상들을 합해 놓고 부분기저로 보고 생성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직접 타워1과 타워2를 직접 적어 보시면, 이제 타워1을 적는다라는 걸 직접 적어 보시면 이제 F 쪽으로 역상을 직접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F로, 얘를 F로, 얘를 F로, 다 F로 이제 역상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을 역상시킨 것들도 다 나올 텐데, 공집합과 전체집합도 나올 텐데, 그냥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집합, 전체집합 말고 그냥 얘네들을 그냥 역상시킨 것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F로 역상을 시키면 이제 C를 역상시키면 이제 3, 4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애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뭐 AC를 역상하면 뭐 A하고 C를 역상하면 뭐 1, 2, 3, 4가 다 나오죠. 그래서 전체가 나오는데 그냥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하고 C를 역상하면 뭐 B로 가는 게 없으니까 사실 C의 역상은 뭐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공집합, 전체집합까지 더 쓰시면 되고, 이제 타워2는 이제 G로 역상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G를 가지고 역상을 시키시면 2하고 3이 나오죠. G로 역상시키면 2하고 3이 나오고, AC를 역상을 하면 여기 A하고 C니까 1, 2, 3이 나오고, 이제 BC를 역상을 하면 2하고 3하고 4가 나오죠. 물론 여기도 공집합, 전체집합 있고, 여기도 이제 공집합, 전체집합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타워1, 타워2가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얘네들을 이제 부분기저로 보고 이제 생성까지를 하는 게 타우 x라는 위상이. 이제 보기 중에 이제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부분기저를 가지고 기저를 만들고 그 기저로 생성까지 하는 위상이 지금 이 타우 x인데, 그럼 얘네들을 부분기저로 보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저를 찾는 과정이 교집합을 유한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얘하고 얘를 교집합을 한 것도 필요하고, 얘하고 얘를 교집합을 하면 단점집합 3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번 같은 경우는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이고, 결국은 뭐 부분기저로 생성시킨 기저에 들어가 있고, 물론 타우 x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가번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맞아요. 이거 두 개를 이제 교집합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 4 같은 경우는 이미 타우1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타우 x에도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게 당연하고,
나번도 있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저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있나를 보시면, 뭐 얘하고 얘를 교집합을 시키시면 뭐 역시 얘고, 얘하고 얘를 교집합 시켜도 얘고, 그럼 교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만한 게 얘밖에 더 없으니까 결국은 얘네까지 다 이용을 해서 합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놓은 게 타우 x 이상이고,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합집합을 시켰을 때 저희 답원에는 1, 2, 4가 나오는 건 없죠. 네, 여기를 어떻게 합집합을 시켜도 1, 2, 4가 나오는 게 없어요. 4가 나오려면은 이런 애나 이런 애가 들어가서 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를 합을 시키다 보면 3이 있으니까 저기 1, 2, 4만 딱 나오게 하는 게 없. 그래서 결국 답원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지난주 이제 과제들이었고, 이제 지난주 진도 나간 데 이어서 여기 보기 6.1.16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뭐 보통 이상 공간, 뭐 D를 뭐 저기 뭐 이산 이상 공간이다라고 했고, 지금 곱한 공간에 대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 뭐 계집합끼리 이제 곱한 거 혹은 기저끼리 이제 곱한 거, 이제 그걸 기저로 보시면 돼서, 결국 여기 있는 기저들을 찾아와서 이제 곱한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좀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기저는 뭐 열린 구간 형태고, 여기 이상 공간은 그냥 단점 집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저 모양하고 이 기저 모양하고 이제 곱한 모양, 사실 구간 모양하고 점 하나를 곱하면 모양 자체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저 곱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저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끝점이 빠져 있는 이 선같이 생긴 모양, 이게 이 곱한 공간에서 쓰는 기저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집합, 뭐 이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기저만 잠깐 다시 그려놓으면, 뭐 이렇게 생긴 게 지금 곱한 공간의 기저인 상황이고, 이라는 집합이 지금 사각형 모양의 집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아까 과제 중에서 순서 이상의 과제에 대해서 확인했던 거랑, 여기 뭐 방향이 아까 순서 이상은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저였고, 옆으로 뻗어 있는 거긴 하지만 뭐 확인하고자 하는 흐름은 비슷하겠죠. 그래서 역시 뭐 페포를 확인하려고 할 때 뭐 기본적으로 이 집합에 있는 애들 다 들어가고 더 들어갈 만한 게 있는가를 따지실 건데, 사각형의 완전히 바깥쪽에 있는 거 당연히 해당이 없고, 이런 점이 해당되는지, 이런 점이 해당되는지, 이 점이 해당되는지, 이 점이 해당되는지 역시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뭐 아무리 작은 기저가 와도 만나고, 얘도 아무리 작은 기저가 와도 만나서 이쪽에 있는 점들 다 해당이 되고, 이쪽에 있는 점들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쪽 선에 있는 점들도 이쪽 선에 있는 점들도 이제 다 해당이 된다. 물론 원래 있는 점들도 물론 다 해당이 되고, 대신에 뭐 여기 있는 점들은 기저를 이렇게 갖고 오면 전혀 만나지 않으니까 페포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는 점도 뭐 전혀 만나는 게 없게 기저를 찾아올 수 있어서 이쪽에 있는 점들 다 안 들어가서, 그래서 페포를 구할 때 여기도 다 점선, 여기도 다 점선, 여기만 실선, 여기만 실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내부를 구할 때 역시 이런 점이 지금 몇 점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뭐 기저를 적당히 잘 갖고 오면 안으로 다 쏙 넣을 수가 있고, 어디서 점을 찍어도 다 해당이 돼. 그래서 내부는 그대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경계는 뭐 정의대로 이제 2의 그 내부 찾고, 2의 내부 찾고, 여집합의 내부 찾고, 뭐 그것들을 다 빼서 경계를 찾으셔도 되는데, 경계를 찾으실 때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이제 지금 2니까 2하고도 만나고 2의 여집합하고도 만나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점 같은 경우를 보면, 기저를 이렇게 갖고 올 때마다 2랑도 만나고 2의 여집합하고도 만나요.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2랑도 만나고 2의 여집합하고도 만나는 이런 점들이 이제 경계점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 다 경계점이고,
뭐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이랑도 만나고 이의 여집합하고 만나는 이런 점들이 이제 경계점들이. 아니면 앞에 여기 페포랑 내부를 찾아놓은 걸 이용해서 이 페포랑 내부를 빼서 경계다 이렇게 구하셔도 돼. 예. 그리고 지금은 집합 자체가 이렇게 곱한 집합으로 나와 있으니까 페포를 구하실 때 따로 페포 구하고 따로 페포 구하고 그 다음에 곱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곱한 공간의 기저를 찾아 놓고 그걸 통해서 지금 뭐 그림으로 확인하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여기 페포를 찾으실 때 저기 따로 앞에서 페포를 따로 찾고 뒤에서 페포를 따로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곱을 하는 것도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해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이제 앞에서 찾을 때는 앞의 공간, 저기 x 공간에서 찾는 거고, 그럼 얘를 x 공간에서 찾는 건데 지금 x가 보통 이상 공간이고 보통 이상 공간에서 페포를 찾으면 뭐 끝에 점들 다 넣어주면 되고, 이제 이상 공간에서는 모두 다 괴고 모두 다 패기 때문에 뭐 결국은 지금 페포를 찾는 것도 자기 자신, 뭐 이상 공간은 다 패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페포를 찾으셔도 되고, 내부도 역시 따로 내부를 찾고 그 다음에 곱해도 된다. 예. 그래서 내부 따로 구하고 내부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곱을 해도 이제 같다. 이제 이런 등호가 항상 성립을 하고, 그럼 여기 보통에서 찾는 내부고 여기는 이상 공간에서 찾는 내부인데, 보통에서 내부를 찾으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오면 되고, 이상 공간도 모두 다 개고 모두 다 패기 때문에 여기도 자기 자신이 오면 되죠. 그래서 내부를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물론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페포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이제 집합 자체가 이렇게 곱한 집합 형태라면 따로따로 찾고 마지막에 곱하고 따로따로 찾고 마지막에 곱해도 이 등식들이 항상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찾을 때는 그 공간 하나에서 찾고 공간 하나에서 찾으니까 조금 더 찾을 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렇게 곱한 공간의 기저를 통해서 찾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등호관계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집합 자체가 이렇게 곱한 집합으로 주어지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원판 같은 모양으로 주어지게 되면, 집합 자체가 곱한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등호 상황 자체가 적용이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곱한 집합이 아닌 걸로 제시된 집합에 대해서 뭔가 페포나 내부를 찾으실 때는 이렇게 곱한 공간의 기저를 통해서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적용이 될 때는 이게 편하겠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집합들도 있기 때문에 곱한 공간의 기저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것도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계를 찾을 때는 페포랑 내부를 빼서 찾는 것도 항상 성립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뭐 2랑도 만나고 2의 여집합하고도 만나는 그런 점들을 찾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다음 보기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페포나 내부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곱한 집합은 뭐 따로따로 찾는 개념이 성립을 하고, 그냥 지금은 따로따로 찾는 걸로 그냥 적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페포를 따로 찾고, 여기 뭐 뒤에 거를 페포를 따로 찾고, 그 다음에 곱하면 그게 이제 페포가 되고, 내부를 구하실 때도 앞에 거에서 내부를 따로 찾고 뒤에 쪽에서 내부를 따로 찾고 그 다음에 곱을 하면 이제 내부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집합에 대해서 페포를 구할 때, 곱한 집합에서 내부를 구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찾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곱을 해서 구하는 것도 성립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다음 기출 문제도 뭐 지금까지 확인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 뭐 보통 이상 공간하고 이제 이상 공간, 그래서 보통 공간하고 이상 공간을 곱했으니까 역시 기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역시 기전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그
그래서 이런 기저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시는 것도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곱한 집합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따로따로 찾는 개념도 성립을 하니까 뭐 따로따로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따로따로 찾고 마지막에 곱을 하셔도 되고, 뭐 이걸 통해서 찾으셔도 되는데, 이제 둘 다 연습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저는 그냥 따로따로 찾는 걸로 그냥 결과만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따로 페퍼를 찾으시면 앞에 거의 페퍼를 찾는데 이제 보통에서 찾는 거고 끝점이 들어가면 되고, 뭐 뒤에 거에서 페퍼를 찾을 건데 이상 공간이니까 뭐 자기 자신이고, 역시 앞에 거의 내부를 찾는데 보통 공간에서 찾고, 뭐 뒤에 거에서 이제 내부를 찾는데 이제 보통 공간에, 아니, 지금 이상 공간에서 찾고, 역시 자기 자신이고, 뭐 사실 아까 이제 일하는 집합에서 확인했던 거랑 사실 똑같죠. 예. 그래서 페퍼를 그려보시면 이제 저렇게 그려지고, 뭐 이 두 개를 빼보면 경계고, 역시 이렇게 그려지고, 아까 교재 속에 있던 보기하고 뭐 같은 형태의 보기예요. 예. 이제 다음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원판 모양의 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이제 원판 모양의 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곱한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찾고 곱하거나 뭐 그런 개념을 이제 쓰는 게 불가능해져. 그 이제 집합 자체가 이렇게 곱한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이제 곱한 공간의 기저가 이용돼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지금 기출 문제는 곱한 공간의 기저를 찾아오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쪽은 하한 이상 공간이고, 다른 한쪽은 지금 상한 이상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왼쪽 끝점이 있는 구간하고 이제 뒤쪽 점이 있는 구간을 이제 고불한 형태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구간꼴을 곱했으니까는 사각형의 형태가 나오긴 할 텐데, 뭐 실선과 점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별해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없는 부분이 곱해져 있는 건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점이 없는 게 곱해져 있는 부분은 점선으로, 점이 있는 쪽이 곱해진 건 실선으로, 점이 있는 쪽이 곱해진 건 실선으로. 그래서 점이 없는 쪽에 점선, 있는 쪽에 실선으로. 그럼 물론 안쪽은 다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제 곱한 공간의 기저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점선과 실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모양이 지금 사용하는 곱공간의 기저다. 예. 기저 형태를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고, 이제 A집합은 원판 모양이 주어져 있고, 이제 뭐 내부 페퍼 경계를 찾는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페퍼랑 내부가 찾아지고 나면 경계는 빼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페퍼랑 내부를 찾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이제 뭐 페퍼는 역시 이제 A집합에 있는 애들은 페퍼에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 A집합에 없는 애들 중에서 이제 들어갈 만한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밖에 있는 점을 꺼내오고 나서 이제 기저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 만나게 하는 게 얼마든지 찾아져요. 밖에서 점을 어디서 찍어도 기저를 잘 갖고 오면 전혀 만나지 않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점들 중에서 결국은 페퍼 쪽에 들어갈 만한 원소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A가 그대로 이제 페퍼로 구해지고, 이제 내부를 구할 때 점 자체를 이렇게 안쪽에서 꺼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이런 기저를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점을 안쪽에서 택하면 기저를 충분히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점들은 다 해당이 되고, 여기 테두리에 있는 점들이 지금 몇 점이 될 만한 게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두리에 있는 점들을 확인하실 때는 4분면별로 이제 나눠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사분면의 점에 대해서 이 1사분면 테두리 쪽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몇 점이 맞는가를 확인하려면 이 기저를 속에 넣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보시면 이제 속 들어가는 기저가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고, 2사분면에 있는 이 테두리 쪽에 있는 점을 확인할 때 지금은 넣을 수 있어요, 기저를.
그러니까 이쪽 테두리에 있는 점들은 해당이 되고 3, 4분면 테두리 쪽에 있는 점들은 역시 기저를 어떻게 갖고 와도 속으로 쏙 넣는 게 안 되고 4, 4분면에 있는 점들도 기저를 갖고 오면 이제 속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 쪽에 있는 점들 중에서 2, 4분면 테두리 쪽에 있는 이 점들만 안으로 쏙 넣는 기저가 찾아지고 이 점들만 4점이. 그래서 결국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쪽은 다 4점이 맞고 나머지는 다 아니고 여기도 다 4점이다. 그래서 얘가 A이자 페포고 얘가 내부고 이 둘을 뺀 게 이제 경계다. 빼다 보면 여기 이제 여기 2, 4분면 테두리 선들은 뺐을 때 없어지고 여기 점선들은 빼면 남을 거니까 이 점선 부분이 그대로 남아서 이제 경계집합이 결국 안쪽도 다 빼서 없어질 거고 남아있는 게 점선을 뺐을 때가 남겠죠. 이쪽 이게 경계집합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구한 그림을 이제 식으로 써놓은 상황이 이렇게 써지고 어쨌든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일단 A 집합을 먼저 보시면 곱한 형태의 집합이 아닌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럼 이제 따로따로 구하는 개념이 적용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곱한 공간의 기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X 공간의 기저 꺼내오고 Y 공간의 기저 꺼내와서 곱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기저를 통해서 페포도 찾고 이 기저를 통해서 내부도 찾고 이 둘을 빼서 경계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기출문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수집합에 이제 위상 2개가 주어져 있는데 뭐 하나는 유리수하고 유리수의 여집합을 계집합으로 하나는 자연수하고 자연수의 여집합을 계집합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위상 뭐 2개가 있고 이제 두 위상에 대한 이제 곱한 공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기출문제. 우선은 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요 집합의 이제 조밀성을 확인해 보고 있고 조밀한지가 정의가 페포를 구했을 때 전체인지가 결국 정의여서 페포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페포를 구해봐서 전체가 나왔느냐를 확인해 보는 거고 결국 여기 페포를 구하는 문제인데 역시 곱한 집합의 페포는 따로따로 페포 구하고 곱을 마지막에 해서 구하는 것도 같아서 뭐 풀이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거의 페포를 앞에 공간에서 따로 구하고 뒤에 거의 페포를 뒤에 공간에서 따로 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위상 자체가 뭐 계집합이 이렇게 4개밖에 없고 여집합을 시켜도 똑같이 4개가 나와서 결국은 패집합도 4개밖에 없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여집합이 다 이렇게 나와서 패집합도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페포를 찾을 때 결국 앞에 공간에서 페포를 찾을 때 얘를 포함하는 이제 패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뭐 유리수하고 사실 유리수의 여집합하고 전체하고 공집합하고 4개 중에서 뭐 얘를 포함하는 게 당연히 전체밖에 없고 그렇다니 페포도 물론 전체가 되고 두 번째 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수하고 자연수의 여집합하고 공집합 전체 집합 그렇게 4개가 패인데 그 4개 중에서 얘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전체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페포도 전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그래서 각각 뭐 패집합들이 4개씩밖에 없어서 이제 페포를 따로따로 찾는 거 그냥 쉽게 전체가 나오고 결국은 이런 등호는 또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따로 페포를 찾고 마지막에 곱을 해도 되고 따로 찾아도 다 전체가 나와서 이제 전체가 맞고 조밀한 게 맞다. 어쨌든 뭐 조밀성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제 페포 구하는 문제인 거고 페포를 구할 때 이런 등호를 또 적용하시면서 구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함수의 연속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성분 함수가 유한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그 성분 함수가 전부 연속이면 성분 함수가 이제 2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보내는 성분 함수 하나하고 여기서 일로 보내는 성분 함수 하나 이제 성분 함수가 총 2개가 있고 그 성분 함수 2개가 둘 다 연속이냐를 확인해 보시면 저 큰 F의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동치다. 예. 어쨌든 이제 성분함수 여기로 가는 성분함수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여기로 가는 성분함수 같은 경우는 앞에를 보시면
다 x가 x로 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성분함수는 그냥 x가 x로 가는 이제 항등사상이고, 이제 위상은 1번에서 1번 타우1에서 타우1으로 가는 x가 x로 가는 게 성분함수 중에 하나고, 뭐 다른 성분함수는 타우1에서 타우2로 가고 타우1에서 타우2로 가고, 뒤에를 보시면 유리수는 1로 무리수는 마이너스 1로, 유리수는 1로 무리수는 마이너스 1로 가는, 이게 이제 다른 성분함수인 것. 그래서 이 성분함수 F와 성분함수 G 이 둘 다 연속인지를 따로따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뭐 항등사상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정의역 공역의 유상관계가 정의역이 더 강한지랑 물론 동치고, 정의역 공역이 당연히 같은 이상이고 항등이니까 F는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래서 F는 당연히 연속이고, 이제 G가 연속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G의 연속성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뭐 역시 공역 쪽에 있는 계집합을 역상을 시켜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계집합이 총 4개밖에 없고, 뭐 그 중에 2개는 사실 해볼 필요가 없고, 결국 이제 나머지 2개만 해보시면 돼. n을 해보시고 n의 여집합을 해보시면 돼. 그리고 n을 역상을 시키면 결국 1의 역상에 이제 q가 다 나오는 상황이고, 어차피 정의역 위상에 들어가 있고, n의 여집합을 역상을 시키면 결국 마이너스를 역상한 거랑 똑같고 q의 여집합이 나오고 이제 정의역 위상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둘 다 역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제 연속이 맞다 이렇게 확인이 돼. 그래서 성분함수 2개 다 연속이 맞고 이 큰 F도 연속이 맞다. 예. 예, 지금 여기 공역의 이상이 있고 정의역 이상이 이거였어요. 또 뭐 다음 기출문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수 집합에 여기 AND를 지금 정의한 상황이 A4 같은 경우는 이제 4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이제 4 이상을 이제 모은, 그래서 이제 4를 갖고 있는 형태 중에는 4 이상도 있을 거고, 이제 뭐 3 이상도 있을 거고, 2 이상도 있을 거고, 1 이상도 있을 거예요. 그 4를 갖는 애 중에서는 얘가 사이즈가 그냥 가장 작은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저인 공간이고, 뭐 4를 갖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형태는 A4, 5를 갖는 가장 작은 기저는 A5, 이제 그런 형태고, 그게 지금 X로 되어 있고, 지금 Y는 지금 타우 U에 대한 보통 이상이다. 그리고 타우 U는 지금 보통 이상 공간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해서 이제 뭐 상대 이상을 정의한 게 Y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뭐 조밀한 걸 역시 묻는 상황이니까 페포를 구해서 전체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질문이어서 역시 페포를 구하는 문제고, 곱한 집합의 페포는 역시 따로따로 페포를 구하고 곱을 마지막에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여기 페포 따로 구해보고 여기 페포를 따로 구해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앞에 거에 이제 페포를 따로 구할 때 지금 2의 배수 형태의 집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페포를 구할 때 뭐 밖에 있는 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9 같은 거를 확인해 보면, 이제 9 같은 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가장 작은 거, 이제 9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저가 지금 A9고, 얘하고 주어져 있는 요 2의 배수 형태 집합하고 만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어차피 9 이상하고 뭐 2의 배수하고는 만나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9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홀수를 갖고 와서 시작을 해도 어떤 홀수 이상하고 2의 배수는 만나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뭐 9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홀수가 다 그렇고 모든 홀수가 페포 집합에 다 들어가야 돼. 결국 이제 페포를 구해보면 이제 홀수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건 이제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에 대한 페포를 역시 구할 때 이제 뒤에 쪽 형태가 역시 기저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전체에서 쓰는 기저와 이제 y를 교집합한 거, 이 y가 0일 폐구간이에요. 그래서 y가 0일 폐구간이고, 이거 교집합한 형태들이 이제 부분 공간에 쓰는 기저 형태고, 이런 기저 형태하고 이 주어지는 집합하고 지금 만나는가를 확인해 볼 건데,
뭐 당연히 만나는 게 많아요. 어차피 여기 안에 유리수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리수하고 얘가 만나는 건 얼마든지 많다. 예. 그래서 뭐 역시 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이제 조밀 부분 집합이 맞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다 따로따로 페퍼를 구해보면 따로따로 전체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이제 동그라미 1번 질문 성립한다. 예.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또 이제 연속성을 묻고 있는데 역시 이제 성분함수 이제 두 개를 따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제 x에서 x로 가는 성분함수하고 x에서 y로 가는 성분함수 그 두 개를 따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x에서 x로 가는 성분함수 이름을 지금 g라고 썼고 앞에 거를 보시면 n이 2n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성분함수 중에 하나고 다른 성분함수는 x에서 y로 가고 뒤에 거 같은 경우는 n이 n분의 1로 가요. 결국은 이제 요 h하고 요 g가 이 성분함수들이고 그러면 g의 연속성 따로 확인하고 이제 h의 연속성을 따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h를 사실 확인해 보시면 공역에 있는 이제 계집합 형태가 이제 열린 계구간하고 이제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나오고 열린 계구간하고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이런 형태도 나와요. 물론 이제 안쪽에 있는 계구간과 교집합을 시키면 뭐 안쪽 계구간도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0을 갖고 있는 것 중에도 계집합이 나오고 1을 갖고 있는 것 중에도 계집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계집합도 분명히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계집합이 지금 공역 쪽에 있는데 이제 역상을 직접 시켜보시면 정의역 쪽에 있는 계집합이 되지 않아요. 이제 정의역은 아까 뭐 5 이상, 6 이상, 7 이상 그런 게 이제 기저예요. 이렇게 단점 집합 형태는 이제 이 정의역에서 계집합이 물론 되지 않아요. 기저 자체가 얼마 이상 그런 것들이니까 뭐 이런 건 당연히 계집합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공역에 있는 계집합을 역상시켜서 정의역에서 계집합이 안 되는 게 나타났고 H가 지금 연속이 아니다. 결국은 G는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연속이 돼야 이제 F가 연속이 되는 거니까 이미 H가 안 됐다는 얘기는 G랑 무관하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불연속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뭐 여기 참고에는 지금 G의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결국 몇 이상이 결국은 역상을 시켜도 몇 이상이 나오는지 뭐 그런 형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 이상이란 집합을 G로 역상을 시키면 결국은 만약에 10이면 2배 했을 때 딱 20이 되고 9 같은 경우면 2배 했을 때 18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9까지는 2배 해봤자 20 이상이 안 들어가는데 10부터는 2배 하면 20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게 10 이상 집합이 돼. 사실 뭐 이게 결국은 뭐 2배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얼마 이상을 역상을 시키면 얼마 이상이 되는 게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기저 형태를 역상시킬 때마다 기저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제가 편의상 뭐 숫자를 적고 확인했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들이고 연속의 개념이 성립한다. 어쨌든 G의 연속성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 원래 질문은 H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지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